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1일이 됐습니다. 7월 달 되면요 이제 휴가 시즌도 되고 요즘 코로나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침체된 이제 국내 경기가 휴가를 계기로 해서 많이 살아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 우려가 뭐 이 세계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도요 이런 경제 회복 그리고 미래의 성장 이 동력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 경제 외교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정말로 우리 경제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덜 이런 침체를 겪고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이 저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좀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당 사정 뭐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굉장히 극단적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 한마디로 해서요, 이 김성진 성상납을 했다고 하는 김성진 이 아이카이스트 이 대표는 오늘 경찰의 조사를 하루 종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김소영 이 변호사가 또 언론에 브리핑을 했어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가에서 나들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준석 대표 지금 이제 윤리위의 조치 대응별로 시나리오별로 철저하게 대응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 내부에서는 이제 떠나라, 무슨 소리나, 떠나면 큰일 난다, 내가 왜 떠나느냐,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홈피가 완전히 지금 난장판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친이준석파고요, 이 반이준석파, 그러니까 이제 친윤파와 그 다음에 친이준석파 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격하게 설전을 벌이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요 홈페이지가 완전히 도배됐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김소연 변호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이 김성진 원내대표 김성진 이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말이죠, 2013년도 7월부터 2016년도에 이르기까지 한 3년여간 일단 접대를 계속했는데요. 이 접대 횟수가 20여 회나 되는데 그 중에 2번의 성접대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계, 그 다음에 사람 둘을 이준석 대표가 소개해 준다고 했는데 이 시계는 보지도 못한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 11번호까지 다 알아,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내역까지도 전부 다 일정표까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김성진 대표는 7월 12일 날, 그러니까 7월 7일 날 윤리가 열리는데요. 그리고 나서 5일 후에 다시 이 경찰에서 이 접견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김성진 대표가 구속되어 있어요. 대법원 판결 9년을 받고 구속되어 있는데 이 구속은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문제와 관련된 이 구속이 아니고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자기 회사를 하면서 매출을 부풀려 가지고 투자자들을 갖다가 이제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이 9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무슨 뭐 성상납이라든가 다른 또, 이 비리 의혹, 이거 둘 중에 이제 하나인데, 다른 비리 의혹으로 구속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맨 먼저요, 지금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 뭐, 당원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갈라진 거예요. 지금 이준석파와, 그 다음에 친윤파,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도요, 이 김정재 의원은 친윤파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준석 대표를 직격하는 대표적 선수가 지금 되고 있어요. 물론 배현진이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어제 오늘 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은 바로 김정재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재 의원이요, 이 언론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당 대표가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을 안 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위치에 지금 서 있게 됐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폭발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 SNS에다가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 이 그들이 누굽니까? 친윤파를 얘기하는 거겠죠.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모두 들리면 된다, 모두 달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걸 맞받아 가지고 이제 갈등을 조장한다, 비판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밀어붙이자, 이 얘기와 관련해서 이 김정재 의원의 비판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인데
그들이라고 하면서 제3자로 지칭하는 거,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달리면 떨어지고 다치게 된다. 그래서 결국 피해는 이준석 대표 본인이 입을 것이다 라는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파 대표 선수는 김용태, 그 다음에 천하람,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당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결코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전혀 되지도 않고 권력에 줄서기 위해서 당 지도부를 흔드는 행위,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초선 의원은요, 당 대표를 토끼 사냥하듯이 몰아낸다면 우리는 공멸하고 말 것이다. 이 대표를 쳐낸다면 과거의 태극기 정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쪽에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철전지 원수처럼 싸우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죽기 살기처럼 싸우는 양쪽 모두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불만도 상당수 의원들이 지금 표시하고 있고, 또 양쪽 모두 문제 해결 방식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X 싸움에 끼고 싶지 않아서 많은 의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람 혁신의원도 당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만 공천을 먹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유권자들에게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메시지를 하시려는데 이렇게 갖고 당이 살아날 리가 있느냐. 그래서 내후년도에 총선 참 위험하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이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 초에 고도를 최대한 올린 뒤에 임기 말까지 글라이더처럼 내려오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떠냐. 대통령 지지율이 50%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에서 싸울 수만 있느냐. 이러한 비판도 지금 상당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판, 의원들, 또 의원이 아닌 사람들, 원외 당협위원장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보니까 이 당원들끼리도 이제 지금 격투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격투 상호 비판이요, 이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완전히 도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요, 제가 이렇게 오늘 오후에도 제가 중간 여러분께 브리핑해 드린 적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요, 이 김성진 대표를 경찰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 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물적 근거가 있다 이거예요. 뭐냐? 일정표가 있다는 겁니다. 일정표. 그 다음에는 카드 지출 내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환받은 돈, 이 증거, 영수증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게 가지고 있는 이 성상납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김성진 대표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몇 번이나 만나고 몇 번이나 이 성접대를 했느냐. 지금요, 2013년도 7월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해서 접대를 20여 회 넘게 했다. 이게 김성진 대표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성접대를 한 것은 두 번이다. 2013년도 7월 10일이라고요. 그해 8월 15일 딱 두 번이다. 그리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 방문을 하도록 좀 모시겠다.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김성진 대표가 협조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연결시킬 사람, 한 사람은 국회의원, 한 사람은 기업인, 이렇게 해서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알선 수재죄의 핵심이다라고 소연 변호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요, 이준석 대표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름이라도 좀 한번 얘기해봐라. 좀 알아라도 보자. 그러니까 전혀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계 문제인데요. 2013년도 8월 15일 날 두 번째 접대가 있는데, 상납이 있는데요. 이때 시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계가 8월 달에 나왔는데 어떻게 7월 달에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건 장난치는 거다, 심하게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자, 8월 15일 날 처음 시계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전부터 언제쯤 시계가 나온다는 게 다 뉴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시계가 나오면 그때 나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성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7월에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8월 15일 날 대전을 내려올 때 갖고 내려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시계가 나왔고 그때 이준석 대표가 받아서 갖고 내려왔다는 게 김성진 대표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말대로 7월에 요청을 했는데
이 시계는 8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 7월에 어떻게 나오지 않는데 요청했냐. 이 말은 설득력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이 김성진 대표가 실제로 시계를 찬 거를 본 사람들도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김소연 변호사 얘기는요. 김성진 대표의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황 증거가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김성진 대표의 이러한 오늘 경찰 진술 내용이 실제적으로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경찰에서는 2016년도까지 쭉 접대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은 포괄 일죄 적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알선 숫자는 시효가 7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성상납 말고서도 두 가지 범죄가 있는데 하나는 9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받은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명절 때 선물이 한 250만 원 정도가 된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김영란법도 위반이고 또 이 뇌물죄 또 성립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한 3가지 정도로 걸려 있어요. 자, 그래서 채널 A에서도 말이죠. 지금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 이런 물적 증거와 관련해서는 이 카드 내역이 있다. 이런 점을 갖다가 상당히 자세하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오늘 브리핑 내용,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페북을 통해서 밝힌 내용,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내내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지난 주말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윤리의 7월 7일 개최와 관련해서 완벽한 여론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보다 어려운 게 원론 정치다라는 고대 로마 장군 그리고 스키피오까지 지금 소환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요, 디코이, 미끼를 안 물었다는 거죠. 배현진. 그 다음에 간장 한 사발. 그래서 안철수와 장제원. 그리고 세치세가다. 그래서 배현진, 안철수, 장제원. 이런 분들과 이 각을 세워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바로 오늘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달리면 된다. 이렇게 해서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이고요. 또 개혁을 밀어붙이는 측면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나는 성상납을 받은 적이 없다. 끝까지 부인하는 이런 지금 방향성, 투쟁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박성민 비서실장이 그만두면서 더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박성진 이 비서실장 이 사퇴 전후에 이 분위기 여건이 어떻는지 여기에 대해서요 오늘 중앙일보가 상당히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표를 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어디가 있느냐? 신윤계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는요.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일신사유가 바로 뭐냐? 이 박성민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뭐 1살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구 고검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자천대 왔을 때 2014년도 그때 울산 중구청장을 해서 만나게 돼가지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취임한 직후에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실을 처음 찾았을 때도 수석 대변인과 같은 배석자를 물리치고 딱 이 박성민 비서실장이 참여를 배석을 했다. 이 정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박성민 의원이 최근에 말이죠. 이 윤핵관들과 이준석 대표하고 이 갈등이 깊어지니까 당연히 윤핵관이라든가 친윤계 인사들로부터 너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서 또 이 비판을 듣고요. 전혀 도움이 왜 도와주느냐? 이런 또 이 친윤계 의원들 중에서는요. 도대체 왜 도와주느냐? 이렇게 또 이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 왔다. 따라서 이 얘기는 결국 보니까 이 박성민 비서실장이 중간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강성 당원들로부터는요. 왜 이 대표 옆에 앉아 있느냐? 도와주지 말라. 이런 문자 폭탄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마침 포항에 오니까 이 대표를 찾아가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사의를 표명하고요.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 같다. 도움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토론을 하고 결국은 이준석 대표 뒤를 떠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친윤계의 이 압박, 그리고 이준석 대표 쪽으로부터 또 특별하게 고마움을 받거나 뭘 중재 역할을 해달라는 뭐 부탁 같은 것도 오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상황이 이렇게 지금요, 이준석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말이죠. 사실상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고 있고,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극소수로 밀려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럴수록 이준석 대표는 정말 정면 돌파하겠다.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개혁 동력은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치적 상황 발생한 게 뭐겠습니까? 인류에서의 중징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직해야 이 박지원 원장마저도 너 이제는 당신이 알아서 거취를 결정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준석 대표 이제 사퇴할 거야. 이렇게 박지원 원장이 예측을 해왔는데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정면 돌파한다. 절대 내가 사퇴할 일은 없다. 똑부러지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강신업 변호사 팬클럽 회장인데요. 최근 들어서 거의 매일같이 이준석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준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핵심은 뭐냐? 이준석 영창에 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성상납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빼박 증거가 나오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준석이 또 개기는데 감당할 수 없게 달리겠단다. 오늘은 진석사 대신에 내가 저만 치겠다. 진석사가는요, 진중훈 교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준석 곧 경찰 소환에 구속된다. 이준석 씨. 교도소에서 실컷 달려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게 왜 그러냐. 모두가 달리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즉 친윤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개혁도 몰아붙이고, 그리고 윤리위가 뭘 하든지 간에 이 법적 소송도 불사하고 이렇게 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신업 변호사는요,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탕징계 심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이 범인인 이유의 제목을 올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강신업 변호사가 쓴 글을 보면요, 김성진이 이준석으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이준석 반응을 보면 이준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준석이 정말로 시계를 김성진에게 주지 않았다면 나는 성상납이 있었다는 대전에 가지도 않았다. 김성진을 만나지도 않았다. 김성진과 술도 먹지 않았다. 김성진에게 시계를 줄 이유가 없다. 김성진이 말하는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 내가 시계를 줬다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받았다는 것이냐. 이렇게 알리바이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시계를 준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유 등을 김성진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준석은요, 잔뜩 시계에 대한 얘기만 할 뿐이고 김성진이 시계를 받았다는 장소시간, 이유, 구체적 정황, 관련 인물들에 대한 말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뭐냐? 이준석이 성상납에 이어서 증거인멸교사, 나가 거짓말쟁이의 죄를 짓고 있다는 빼박 증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이 말이죠. 최근에 이제 강신업 변호사, 강신업 회장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을 아주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러한 비판을 하니까 자중해야 된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요, 강신업 변호사, 김용태 듣보잡은 듣거라. 강신업 가서 듣보잡 신세 한번 면해보고 싶은 게냐 라면서요, 입에 젖비린내도 가시지 않은 게 라고 욕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보면은 참 이거 상당히 도를 넘는 그런 비판인데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이준석 대표 이제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가고 있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시나리오별 대응 논리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경고 받았을 때, 탈당 권유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제명됐을 때, 장관권 정지가 됐을 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까지 거기에 맞게 이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걸 보면 말이죠. 이준석 대표도 최악의 상황에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당당하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경고만 받아도 나는 억울하다. 그랬는데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심야방송, 이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상납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후에 심야방송 제2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